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교육열은 자랑거리냐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리 한국의 교육열 그러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은 뭐 해외 유학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기러기 아빠도 그냥 마다하지 않고 하는 그런 나라, 교육열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꽤 오래된 얘기지만 한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한 2003년경인가요? 뭐 오스트리아에서 전 세계에 있는 뭐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지능지수 같은 걸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어떤 그 뭐 수학이면 수학, 어떤 푸는 능력이 뭐 세계에서 뭐 1위, 2위 정도를 차지했다. 이렇게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고등학생들이 뛰어나다. 이제 그걸 이제 반증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공부 안 하기로 또 유명하죠. 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제부터는 대학 들어갔으면 졸업은 보장받는다. 뭐 이런 마인드로 했던 것이 또 우리나라 교육계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교육열. 일단은 문맹으로부터의 탈출이 제일 중요했죠. 우리가 1945년도 8월 15일 날 광복을 했죠. 일제 치하 36년. 뭐 36년 그러지만 사실은 40년 넘죠. 1905년 을사 늑약부터 식민지 길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어찌됐든 간에 그 해방이 된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 약 3년간 미군 군정기가 있었죠. 이때만 해도 미군의 군정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독자적으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죠. 가장 시급했던 것이 이제 문맹이었어요. 일본의 식민지 기간 동안 일제 치하의 어떤 교육은 철저하게 우리 조선 사람들 갖다가 못 배우고 무식하고 단지 일본의 식민지 국민 속에 포함시켜서 일만 부려먹고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들은 양산을 안 하는 것이 일본의 교육 방침이었죠. 하다 보니까 막상 해방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의외로 문맹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일단 한글부터 깨우쳐서 이 문맹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교육열의 첫 시작이 되겠죠. 자, 그래서 45년도 8월 달에 그 해방 이후에 이제 뭐 미 군정기 가고 1948년도에 임시정부, 이제 독립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제 교육계의 어떤 교육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만 해도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해방이 된 다음에 1950년도 6.25 전쟁을 터지고 그때부터는 뭡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일어나죠. 지금 사회에서 가장 활동을 왕성하게 하다가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서 있는 그 연령대가 보통 1958년생, 59년생 좀 이제 막 은퇴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세대들이죠. 이때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해방 전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무려 8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맹 퇴치를 하는데 그동안 좀 의무에서 배웠던 이런 야학 교사들도 있었지만은 미 군정기에서 그걸 갖다가 통제했어요. 사상이 의심스러워서 그렇게 또 통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해방 이후에 뭐 한동안 제대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국회의원 중에 문맹자도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6.25 전쟁 이후에 자체적인 군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 의무인 군대를 징병하는데 군에 오는 사람들 중에 글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문맹 퇴치는 정부 수립 이후에 특히 어떤 징병제 막 60만, 70만의 대군을 갖다가 유지하는데 이 글을 모르니까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초교육을 하기 때문에 문맹 퇴출에 박차기했다. 이러면서 이제 뭐 국민학교가 이제 막 생기게 되겠죠.
해방 전후에 이 소위 국민학생, 지금은 초등학생이라고 그러지만은 이가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이제 아이도 많이 낳고요. 그래서 아마 그 해방 직후에는 이제 국민학교 학생이 약 한 180만 명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1958년도, 60년대로 넘어가면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180명이었던 국민학생이 약 360만 명으로 2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저도 1969년도에 국민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교실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 국민학교 입학할 때 한 반에 보통 80명, 90명, 그리고 뭡니까? 오전 수업, 오후 수업, 때로는 뭐 3부제 수업까지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국민학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교실은 한정이 돼 있고 학교도 한정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뭡니까? 또 비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생겨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중고등학교가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말이죠, 상당히 엘리트, 인텔리계층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었죠. 자, 1960년대에 어떤 고등학생은 약 27만 명, 그리고 대학생은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국민학생이 360만 명인데 고등학생이 27만 명, 대학생은 10만 명. 이건 뭐 입시난 정도가 아니죠. 뭐 낙타 바늘이겠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60년대 교실 나오죠. 아주 지금은 뭐 초등학교 교실 가면 몇 명이 수업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서 들어보니까 무슨 뭐 한 반에 20명, 뭐 30명, 30명도 맞나? 근데 요즘은 이제 다시 또 아기들이 좀 태어나서 조금 는다는 추세가 있는데, 이 1960년대 교실하고 비교하면은 감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었던 그 시대가 지금은 우리가 잘 사는 차원에서 추억거리를 좀 남아 있네요. 네, 중학교 좀 입학난 좀 사진이 보이는데, 이게 1960년대 후반 초등학생이 중학교 입학 시험을 보는 그런 장면의 사진을 제가 한번 실어봤어요. 자, 초등학생, 국민학생은 약 한 360만 명이 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엄청나게 적죠. 하다 보니까는 국민학교 수만큼 웬만큼 받아들여야 할 이런 중고등학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입학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55년도인가요? 서울 도남초등학교 학생이 아침에 뭐 새벽에 과외 공부 받고, 그 다음에 주간에 또 학교 수업 받고, 또 학교 수업 끝나고 또 남아서 또 선생님한테 또 개별 수업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입학 그 시험을 준비를 했다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초등학생이 너무 과로해서 결국은 사망을 했다라는, 지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것이 1955년도 9월 경향신문에 난 기사에 그런 말. 아니, 초등학생이 입학 시험을 보다가 사망했다는 것은 정말 뭐 기가 찰 노릇이죠. 지금 자, 이럴 정도로 입학난이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1950년대의 이 입시 열풍의 원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출범하고 1950년대에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자, 이승만 정권 하에 이승만 정권에서 뭔가 충성을 하고 어떤 실용 중심으로 정부를 움직여 나가겠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해방 전까지 문명률이 80%나 됐다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정부를 갖다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중추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승만 정권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즉 친일파들이 다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순차적으로 가야 하는데 어떤 입시 제도를 만들었죠. 그럼 거기 합격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제시대 때 친일파로 활동했던 그런 집안의 자녀들이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유복하고 어떤 시험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한 상태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자식들보다는 일제치하에서 부역했던 그런 사람들의 자제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험 합격률을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은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가 아니라 그런 입시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불공평한 그런 게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입시 열풍의 원인은 결국은
위쪽으로 가려는 그런 거에 어떤 불공정한 여건이 개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 닫힌 사회, 차별사회 숙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45년도 해방 이후 1950년대 전쟁을 치르고 1960년대까지 쭉 오면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희생적인 것을 많이 했습니까? 자, 나는 비록 못 살고 못 배우고 했지만은 우리 자식만큼은 내가 소를 팔아서라도 대학까지 보내겠다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았던 아버지의 자상들이죠. 언뜻 이런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영화 1961년도에 상영된 마부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부. 1961년 되면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인데 이때 당시 영화 김승호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하고 신현균이라는 그 배우가 있죠. 그 영화를 봤는데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지금 광화문 쪽 같아요. 광화문 쪽에 쭉 가다가 흑백 영화인데 어떤 사법고시인지 뭔지 무슨 합격자 명단이 쫙 이렇게 벽지에 있는 걸 보고 합격이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적인 이런 장면이 나온 게 있어요. 마부, 아버지는 말을 끄는 그런 정말 밑바닥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줬다.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감격을 했을까? 이제는 우리 아들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 잘 살 수 있겠구나. 그거 하나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그 닫힌 사회, 차별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별 차이, 현재도 그러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대학, 아까 초등학생이 이제 뭐 새벽에 공부하다가 과로사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뭐 그런 사건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결국은 우리나라는 대학도 이 차별화가 돼 있죠. 그러니까 대학만 나왔다고 해서 인생을 보장받는 시대는 이때 당시였고 지금은 갈수록 또 차별화가 돼가지고서 여기는 뭐 KSS 어디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지금 깊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결국은 이 어떤 이 모든 일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직적인 이런 그 문화가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극복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닫힌 사회, 차별 사회의 숙명을 갖다가 이겨내는 것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그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현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뭐 영재 교육 해가지고서 영재라는 것이 꼭 공부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다중 지능을 갖다가 포함해서 뭐 공감 지능, 뭐 또 음악 기능 해가지고서 어떠한 것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면은 그것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분야에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경제를 이끄는 시대로 변화는 됐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입시, 그죠? 입시 제도의 차별. 결국은 물론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명문 대학교에 그런 데도 입시의 어려움은 있지만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 차별 때문에 목숨 걸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뭔가 죄를 지는 그런 느낌으로 저도 살아왔던 그런 세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대가 흘러서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서 지금은 1960년대 그런 콩가루, 콩나물 같은 그런 교실 구경은 이제 뭐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된 거죠. 그래서 결코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그래서 자랑거리는 아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이렇게 뭐 경제 성장, 이 사람들 때문에 경제 성장이 가능했고 또 그 높은 교육열은 바로 어떤 정치와 제도가 잘 됐다. 이것은 낭설이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높은 교육이라는 것은 정치와 제도로부터 소외된 국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노력.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숙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요. 공부는 어떤 체질에도 맞고 또 내 성격에도 맞아야지 공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고 뭐 해도
공부가 마음에 안 들면 공부 못 하는 거죠, 뭐. 그리고 내가 다른 거에 뭐 취미가 있고 다른 거에 더 내가 재능이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영재 교육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뭐 그런 쪽으로 좀 변화되고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우리나라의 교육률은 결코 세계에서 인정하는 만큼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결국은 차별화된 그런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외피적으로는 상당히 교육률이 높았다. 이렇게 오해 소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제목, 한국의 교육거리는 결코 자랑거리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매듭을 칠까 합니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